자, 반갑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5월, 6월 달 수업도 많이 빠지고, 수행평가 하느라고 이 부분은 실제 수업 시간에는 못하고, 이제 영상으로만 수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 번 분량으로 나눠서 해야 될 양인데, 짧게 짧게 해서 한 시간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이슬람 국가와 무굴 제국, 전부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서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 서아시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무굴 제국은 그리고 인도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셀주크 튀르크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원래 이슬람 세계에 대해서 어디까지 배웠냐면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했었죠. 그 다음에 정통 칼리프 시대,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를 거치고 있었고, 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세기가 되면 이제 튀르크족이라는 새로운 유목 민족들이 여기 서아시아에 나타나는데, 이 튀르크족은 우리가 돌궐족이라는 말로 이제 중국 역사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역사의 시간에 돌궐족이라는 말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국에서 나오는 돌궐족이 바로 이 서아시아에서는 튀르크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튀르크족이 이제 이 진출해 오면서 이 원래 여기 존재했었던 아바스 왕조를 이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전에 십자군 전쟁할 때 잠깐 배웠었는데, 이 셀주크 티르크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함으로써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이제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교황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어났던 게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자, 그 이후로 이제 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술탄은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칼리프는 바로 종교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용어였죠. 그래서 술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왕이라는 의미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지배자,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로서 이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음으로써 이제 이 셀주크 티르크라는 나라가 이제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십자군 전쟁과 내부 분열로 인해서 이제 13세기 정도에 되면 몽골의 침입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나라가 이 셀주크 튀르크입니다. 이 튀르크라는 용어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우리가 흔히 터키라고 많이 불렀죠. 그 터키라는 나라가 이 튀르크족의 후예라는 뜻으로 이제 터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제 그걸 이제 튀르키예라는 국명으로 지금 바꿨다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역에 나타나는 게 바로 오스만 제국인데, 이 셀주크 티르크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이제 오스만이라는 가문이 이제 그 틈을 타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셀주크 티르크의 영역을 차지하고 오스만 제국을 성립하게 되고, 이 서아시아 지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여기를 오스만 튀르크라고 많이 불렀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용어가 이제 오스만 제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은 잠깐 지도 보겠습니다. 이 비잔티움 제국을 이제 점령하고 이제 유럽의 거의 중심지라고 불릴 수 있는 빈까지 이제 포위 공격하게 되는,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면 이 유럽의 크리스트교 국가들을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영역도 지금 크죠. 그래서 그 교과서 단원의 단원명이 바로 세 대륙을 아우르는 오스만 제국이죠. 바로 아프리카, 이제 아시아, 유럽까지 지배하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이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인도로부터 건너오는 많은 문물들을 이제 유럽으로 전달하게 해주는 그런 엄청난 무역의 이득을 차지하게 됐던 나라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제 수도로, 이제 이스탄불이라는 용어로 바꿔서 이제 수도로 삼게 되는 나라가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이고, 우리 빈을 포위 공격할 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기 발칸반도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발칸반도 잠깐 지도 다시 보면 발칸반도는 여기 지금의 그리스와 그리스 북쪽 지역, 여기 동유럽을 가리키는 이렇게 바다로 툭 튀어나와 있는 곳을 발칸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발칸반도는 이제 종교적으로 원래 비잔티움 제국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그리스 정교회였죠. 근데 이제 오스만 제국이 여기를 또 지배하면서 이슬람교도 여기 퍼지게 되면서 굉장히 인종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지역이 바로 이 발칸반도 지역입니다. 지금도 여기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 그리스 정교회를 믿는 나라, 뭐 백인, 뭐 아랍인 많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주자면, 이 오스만 제국이 빈을 포위 공격할 때 이제 이 포위를 풀기 위해서 이 배후에서 다른 크리스트 국가들이 기습 공격해서 이 오스만 제국의 군사들이 급하게 이제 후퇴를 해야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후퇴하게 될 때 이제 오스만 제국 사람들이 군사들이 먹던 커피 자루를 이제 다 놔두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교 병사들이 이제 이 커피 자루를 이제 사용해서 커피를 처음으로 먹어보게 되면서 이제 유럽에 커피가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비엔나 커피란 용어를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비엔나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 당시 빈에서 이제 널리 먹던 커피가 비엔나 커피라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지금 말로는 아인슈페너라는 말로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이 커피를 잘 안 마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원래 커피가 굉장히 뜨겁죠. 근데 이 아인슈페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한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마부들도 커피를 즐겨 마셨는데, 여러분, 마부들이 말 위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건 굉장히 사실 위험한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부들을 위해서 커피 위에 이렇게 크림을 올려서 이제 뜨거운 커피가 넘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이 바로 비엔나 커피, 지금 우리가 아인슈페너라고 부르는 커피입니다. 그리고 이 크로와상도 이 빈 포위 공격에서 이제 유래된 빵입니다. 이 크로와상이 초승달 모양으로 생겼죠. 이 초승달이 바로 이슬람의 상징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빈 포위 공격을 할 때, 이건 여러 가지 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빈 포위 공격을 할 때 이 이슬람 병사들이 빈이 하도 안 무너지니까 밑으로 땅굴을 팠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굴을 파는데 어떤 빵집 주인이, 빈에 있는 빵집 주인이 뭔가 땅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고 막 뭔가 쿵쿵쿵 뭔가 뭘 파는 것 같으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 병사들이 땅굴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걸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빵집 주인이 이 신고로 이제 이걸 물리치고 나서 이제 이슬람을 우리가 물리쳤다. 그러면서 이 초승달 모양의 빵을 씹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롯된 빵이 바로 이 크로와상입니다. 잠깐 뒷이야기를 좀 했고, 자,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면서 이 제국을 건설하게 되었고, 아까 무역으로 나는 많은 이득들을 독점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을 점령하고 이 동서 무역을 독점하게 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아시아 무역으로 어떻게 하면 오스만 제국을 거치지 않고 아시아 무역을 독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유럽 국가들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아프리카를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서쪽으로 더 배를 몰고 가기도 하면서 이 시장 개척에 나서는 이유가 되기도 한 게 바로 이 오스만 제국의 이런 성장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종교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칼리프라는 칭호까지 획득하게 되면서 이 술탄 칼리프라고 불리면서 이제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종교적 지배자의 위치까지 차지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이 넓은 영토를 어떻게 다스렸느냐, 크게 세 가지 제도를 사용해서 다스렸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티마르 제도, 우리가 술탄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 아닌 영토들은 이제 다른 관료들이나 관리들에게 나눠주고 거기서 나는 세금으로 이제 수입을 삼게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봉건 제도랑 비슷하죠. 왕은 조금만 다스리고 나머지 영주들한테 거기를 통치하게 만드는 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데브시름의 제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정복지의 크리스트 교도들 중에 이제 어린이들 중에 인재를 뽑아서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이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 대부분은 이제 예니첼이라고 불리는 왕의 근위대로 이제 편성되면서
이 예니체리라는 집단의 전투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럽 그리스트 교도들이 맞서 싸울 때 예니체리라고 하면 공포에 질릴 정도로 그만큼 강한 전투력을 자랑했다고 하고, 왜 크리스트 교도들 중에 인재를 뽑았느냐? 우리가 이 왕정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왕 주위의 귀족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왕이 이 귀족들의 이 힘에 밀려서 왕이 굉장히 약해지기도 하는데, 바로 정복지의 크리스트 교도들 중에 인재를 뽑게 되면 이제 그 귀족들과 상관없는 새로운 왕에게만 충성하는, 술탄에게만 충성하는 새로운 인재들이 나오는 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왕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런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데브시름의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밀레트 제도. 이 오스만 제국이 워낙 넓은 영토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제 그 많은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이 세금만 내면 어떤 종교를 믿던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오스만 제국의 세금만 내면 너희들이 거기에 모여 사는 것을 인정하고 자치권을 인정해 주게 되는 제도가 바로 이 밀레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넓은 영토를 잘 다스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화, 이 이스탄불이 수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 이스탄불이라는 이 수도에 이제 수많은 다양한 문물들이 여기에 다 모이게 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문물들이 여기 많이 모이게 되어서 이 이스탄불의 지역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도 이스탄불이 이 튀르키예의 땅에서 유럽에 있는 유일한 도시가 바로 이스탄불이죠. 그러면서 유럽 지역과 아시아 지역, 그다음 수많은 어떤 문물들이 여기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엄청난 다양한 동서 교류의 핵심적인 어떤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 같은 다양한 문화들이 여기서 합쳐지게 되었고, 아라베스크 무늬, 우리 예전에 공부했었죠. 이 이슬람교에서는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무함마드를 숭배하는 것, 알라 신을 숭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현란한 어떤 신성한 무늬를 통해서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심을 표현했고, 여기는 이제 술탄 아흐메트 사원이라는, 우리가 이슬람 사원을 모스크라고 부르는 사실을 우리 배웠었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스크를 건축했었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가 오스만 제국이고, 그 다음에 무굴 제국. 무굴 제국은 인도입니다. 인도. 그래서 16세기 초에 이 무굴 제국 왼쪽 페이지에 보면 이제 사파비 왕조나 티무르 제국이라는 나라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시험 범위에 넣지 않겠습니다. 수업도 하지 않고 시험 범위에 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무굴 제국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이 바부르라는 사람이 이제 북인도에 내려와서 이 무굴 제국을 건설하는데, 여기가 바로 이슬람 왕조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우리가 여러분 불교도 탄생했고 힌두교도 여기서 탄생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이슬람이라는 종교까지 인도에 섞이게 되면서 인도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다양한 어떤 나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왕조인데 이제 3대 아크바르 왕조, 여기 두 개가 들어갔네 모르고, 관용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종교와 이 원래 살고 있던 힌두교도들과 섞여 사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 5대 황제가 굉장히 유명한 타지마를 건립한 샤자한이라는 이제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이 왕비를 굉장히 사랑해서 왕비가 죽고 나서 왕비를 위해 만든 무덤이 바로 이 타지마할이고, 이 타지마할을 짓는데 22년이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이제 무덤입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었죠. 그 다음에 6대 황제 아우랑제비 때는 이제 최대 영토로 이제 확장되는 최고 전성기였고, 그렇지만 이슬람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힌두교도를 탄압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게 이 무굴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이 나중에 이제 존속하게 되다가 나중에 영국이 여기를 식민 지배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2학기 때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 여기까지였고, 이 두 차시나 되는 분량을 짧게 요약해 보았습니다. 자, 수업 여기까지입니다.